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기술인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보다 소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및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글로벌 기술 패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그런 수행 직무와 과학기술인에게 필요한 역량도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의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인 흐름에 필수적인 디지털 이해 역량과 AI 및 데이터 활용 분석 능력 등을 보완하여 최신 과학기술 동향에 대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창의 융합 역량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사고, 그리고 소통 및 협업 등 직무 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요구 사항과 그리고 연구 성과 활용 측면에 효과적인 활용에 필요한 전략적인 사고 및 소통 역량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서 경력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리더십 및 공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의 그런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인의 인문학적인 소양 교육으로 과학기술을 디자인하는 리더의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협업과 그리고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소통의 리더십의 역할로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과의 그런 긍정적이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서 내 외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그리고 조직 내 많은 야기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조직 비전과 나를 연결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자신만의 그런 비전 수립 및 그리고 조직이 공유하는 비전과 가치를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학기술 연구자의 그런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발표 능력과 스피치 노하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성과자의 행동 특성을 나타내며 개인과 조직의 성과 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대상자의 관찰,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재적인 특성을 우리가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통적인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전통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업 수행에 따르는 외부적인 강화, 그리고 외적인 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직의 비전에 의존하는 그런 것을 전통적인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셀프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관찰함으로써 자기 목표를 수립하고 설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의 문제 해결이나 과학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창조하는 자신의 어떤 비전에 헌신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셀프 리더십의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직이나 집단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팀의 성과를 높이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가 소통 리더십이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일방적인 리더십과는 달리 소통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대화, 그리고 상호 이해, 그리고 공감적인 경청, 그리고 상호
적극, 적극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 리더십의 핵심 요소를 몇 가지로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말을 단순하게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공감을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소통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정직한 피드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조직 문화가 조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일방적인 지시보다 상호 양방향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 문화 그리고 조직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양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조직 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개방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신뢰를 구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일관된 행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되살아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자, 조직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전 공유다. 그래서 소통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 리더십의 장점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조직 내의 신뢰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청이나 공감을 통해서 조직 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신뢰도가 증가됨으로써 어때요? 팀워크나 협업 능력을 향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증가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근무의 만족도라든지 조직의 어떤 만족도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에 많은 야기되는 갈등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소통 리더십이 작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통을 통해서 팀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문화가 조직의 성장과 어떤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기업에서는 창의성,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바로 조직의 그런 창의성과 혁신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그런 소통 리더십의 장점을 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성 커뮤니케이션에서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감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성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감성적인 리더십을 강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선 리더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어떤 내면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타인의 감성이나 니즈를 이해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서로가 함께 추구해 가야 할 지향점으로 공동의 선을 찾아 이를 향해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을 리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성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리더십, 감성적인 리더십, 셀프 리더십, 소통 리더십 다양하게 리더십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송신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생각, 그리고 느낌, 기분 등을 말이나 비언어적인 언어라고 하죠. 문서, 몸짓, 눈빛 등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말 듣는 수신자로 하여금 전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성숙한 인간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의 교량적인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요, 효과적인 리더십 역량을 제고함에 있어서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으로 네 단계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공감적인 경청 단계, 그리고 네 단계는 자기 표현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1단계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는 좋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냥한 얼굴 표정과 음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화한 시선을 상호 접촉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반응, 촉진 반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를 확인하는, 반복해서 말한다거나 핵심을 요약한다거나, 그래서 핵심을 요약해서 계속해서 전달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공감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상대방이 의미하는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목소리와 몸짓 언어로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눈빛이나 몸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공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표현 단계다. 그래서 자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중 메시지를 배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자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요. 상대방을 향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시선이나 상냥한 얼굴 표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반응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를 확인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그리고 바꿔서 말한다, 그리고 전체 또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말의 내용을 계속해서 핵심을 요약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감적인 경청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말에 어떤 그 깔려있는 본질이나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요.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가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해주는 그런 것이다. 얼마만큼 내가 공감을 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긍정 또는 분명한 메시지로 수정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공감적인 경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기 표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변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변혁적인 리더십은 뭐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하 직원의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소시오파니는 의미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혁적인 리더는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고 주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의미를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변혁적인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과업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도록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어떤 성장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변혁적인 리더십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조직 내의 어떤 서열을 통해서 상호 전달되는 상호관계에서의 업무 지시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원 간에 행해지는 정보의 상호 교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의 목표 성취를 얼마만큼 달성하느냐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몰입도라든지 대인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무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능력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인 능력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술 관계, 그 다음에 관계적인 능력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요. 정보를 교환하고요. 그리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러한 의사소통은 우리가 그 구성원들 간의 단순한 정보 전달, 정보 공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협업 단계 때,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할 때, 그리고 조직 문화의 어떤 형성 등 다양한 기능으로서의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조직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안정성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학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몇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 진심으로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말이나 혹은 표정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공감을 했느냐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표현을 할 때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핵심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정이라든지 어떤 눈의 시선,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그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보다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려고자 하는 노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되 적극적이고 표현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그런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공감적인 경청이 중요하다. 소통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런 경청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리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설을 듣는다거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 공감적인 청취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카리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집중하기 6개 단계로 나누십니다.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이나 대화를 인정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을 컨트롤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조화는 스트럭처한다 라고 해서 경청을 하는 단계를 우리가 카레스 기법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굉장히 의사소통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F를 강조함으로써 그런 소통의 능력이 강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팩트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되겠죠? 사실에 대한 요약 정리,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팩트를 강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감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한 감정을 이해를 하고요. 감정 단어를 활용을 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자신의 감정을 모를 때 내가 어떤 감정을 표출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줬을 때 굉장히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를, 포커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 뭘 하고 싶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라든지 동기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중요한 핵심 요인을 발견해서 듣는 것이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청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능 중의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주고받는 것이 대화이고요. 다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대화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현대 사회에서 조직 문화에서 중요한 이런 의사소통의 어떤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적인 경청과 상호 이해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학기술인의 리더십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소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